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와본 곳은 바로 인천의 수봉공원입니다. 수봉공원입니다. 네, 네. 이 수봉공원 하면은 많은 인천 시민분들께서는 인천 수봉공원 하면은 놀이공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예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체험 뭐 이렇게 학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봉공원 가고 미니 바이킹도 많이 타고 네,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기억만 나요. 아무튼 놀이공원으로 알려져 있는 네. 이 수봉공원에 박정희 대통령 어떤 연관이 있느냐? 네. 관점 포인트인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제가 아까 차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네. 이 6.25 사변, 6.25 사변 때 정말 많은 뭐 유엔군들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학도병들도 많이 싸워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 박정희 대통령부터가 뭐 그렇습니다. 참전 군인이신데 그렇습니다. 많으셨지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 헌신하셨지만은 일본에서도 네. 제일학도병, 네. 제일학도의용군 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와서 싸워줘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예. 자발적으로 나도 우리나라 지키러 가겠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헌신하신 분들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거 기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인천의 수봉공원에 그런 역사의 의미를 여기다가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네. 그 현장을 한번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요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 현이치.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여기고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제일학도 의용군 참전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학도 의용군 참전비가 수봉공원에 같이 묶여 있는데 수봉공원 안에는 사실상 현충탑 그리고 여기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19 학생의거비가 또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 인천지구 전적비도 같이 이렇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봉공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못 마치셨던 분들의 애환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제일학도 의용군 참전비.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산이죠, 여기가 수봉산. 네, 네. 수봉산인데 여기가 뭐 한 100m? 1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예. 그래서 막 힘들진 않아요. 막 힘들진 않고 네. 땅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밥 먹고 올라오기 딱 좋은 약간 마실 나가기 좋은 장소네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다. 네. 78년? 78년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자연보호광장이라고 있네요. 예. 또 발견했다. 또 발견했습니다. 저희 예상치 못하게 또 발견했는데 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1978년 10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민교육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있고 이건 자연보호 헌장인데 네. 대충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70년도 후반이면은 사실 이제 농업국가는 거의 많이 탈피하고 그렇죠. 이제 공업국가로 그렇죠. 들어서는 초입 그렇습니다. 부분까지 예. 다 왔는데 이제 그때 자연보호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다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자연보호를 놓치면 안 된다. 사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대한민국 이 녹화 사업 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예, 본격적으로 한 거는 녹화 박정희 사업을 실시한 건 이제 맞아요, 박정희 정부 맞아요. 때부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1978년도에
이렇게 수봉공원의 자연보호 헌장, 네. 국민교육 헌장 아니라 자연보호 헌장. 자연보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과 자연의 위대함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조국을 금수강산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1979년 7월 24일 이 헌장비를 세우다. 아, 근데 79년이니까 되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네. 저의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죠. 네. 1979년 10월 26일. 26일 날 였으니까 네. 돌아가시기 딱 3달 전쯤에, 맞습니다. 3달 전쯤에.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거로 하루 24시간 머리가 계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네. 원래 정권이 한번 세워지고 개발을 이제 중점적으로 두게 되면은 네. 그때 당시 이제 후발주자에 있었던 그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자연보호 이런 것들은 좀 등의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당시에도 벌써부터 자연보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고 계셔서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도 그린벨트를 그때 이제 많이 만드셨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을 갖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맞아요.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말 철학이 있었던 지도자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아, 바로 그러면 또 다음 네.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많이 찾네요. 아, 저희가 지금 이곳에 도착한 곳은요, 바로 제일학도의용군 참전 기념비입니다. 네, 제일학도 의용군 참전 기념비 앞에 왔는데요. 네. 들어오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본에 당시 살던 우리 청년 제일교포들, 학생들. 청년 네. 학생들이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메가더 장군한테 건의문까지 제출하면서 네. 우리도 참전하게 해달라, 네. 우리도 싸우게 해달라, 우리도 대한민국 지키는데 헌신하겠다, 이런 건의문까지 제출해서 인천 상륙작전 이틀 후에 바로 이렇게 같이 싸울 수 있게 네. 한 200명, 300명이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또 한 500명, 400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때도 싸우시고요. 제가 아까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수복하는 작전에도 투입이 되시고, 원산 상륙작전에도 투입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갑산 해산진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고지, 네. 대한민국 6.25에서 굵직굵직한 전투에는 다 참여를 하셨네요. 정말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청년 학생들이 도합 642명이 네. 일본 전국 반반 곳곳에서 모여갖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건너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제일학도 의용군 참전 기념비 앞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사례가, 제가 기사에 보니까요, 해외 동포가 67년에 있었던 제3차 중동 전쟁, 네네. 그때 이스라엘 해외 동포들이 참전하는 거를 빼면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아, 네. 세계 최초로 역사상 유례가 굉장히 드문 네.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를 이 후대 세대가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하고 가겠습니다. 네. 혹시 이 지금 영상을 지켜봐주고 계신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모든 분들께 묵념을 같이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면은 네. 나이가 한 최소한 17살 17살. 아니면 18살, 네, 그쵸. 20살, 뭐 19살 그쵸. 한 그때 연령대쯤 되는 학생들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만 듣고서 바로 투입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설에 따르면 네.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맞습니다. 당시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일주일만 교습훈련을 받고 바로 전투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만 교습받고 전쟁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을 것 무섭죠. 같거든요. 예, 무섭고 두렵고. 목숨 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나는 죽으러 간다. 아까 예. 보니까 전투가 뭐 진짜 굵직굵직한 전투에 참여를 많이 하셨던데요. 사실 제가 알아본 건 백마고지 전투 네. 하나였는데 백마고지 전투만 해도 그때 당시 중공군들하고 정말 그죠? 예, 격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었던 하루에도 몇 현장이거든요. 번씩 주인이 바뀐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좋게 표현해서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지 그 주인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이 거기서 많이 산화해 나갔을 텐데 네. 그런 현장에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조국 하나 지키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으로 산화하셨을 그 분들이 무슨 심정이었을지 그게 늘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와 조국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9년 10월 2일에 이 참전 기념비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79년이네요. 네, 아, 최규하 그때 당시 국무총리셨죠. 네. 국무총리가 직접 와갖고 여기서 이제 뭐 기념 행사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예, 정말 뜻깊은 행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네, 조금 그랬나 봐요. 아니 싸우러 가는 건 좋은데 네, 출입국에 허가나 약간 그런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허가 없이 가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투가 끝나고 네, 다시 네. 일본으로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일본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잔류하게 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 그분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68년도에 이 유공자 네, 예. 국가유공자. 인정을 네. 그때 처음 하셨다고 합니다. 아, 예, 해드려야죠. 그쵸, 그쵸. 예, 정말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갖고 최근에 이제 그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자분들을 많이 우대하고 있는데 네. 정말 뭐 여야를 떠나서 맞습니다. 뭐 이념을 떠나서 국가가 해줘야 될 진짜 기초적인 사업 아닌가 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세금 줄줄이 세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 원천 차단하고 아니 그분들한테 빵빵하게 지원하지 못할 못할 이유가 이유가 없죠.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만큼 강해졌는데. 네. 아 그래서 이런 너무 가슴 아프지만 또 정말 위대한 이런 역사를 후대 세대에게 알려주시고 네. 이렇게 기려주신 박정희 대통령께도 네, 감사하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드립니다. 없네요. 네. 예.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볼게요. 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사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그리고 6.25 전쟁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어떤 그 결과물이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들여다보면 절대로 만만한 사건들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사건 속에서 진짜 정말로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가 늘상 닥쳤었던 것인데 그 위기를 항상 돌파할 때 이런 모든 학도 의원군들도 계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계셨고 그 선봉에 서서 결국 이 진짜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걸 자발적으로 모여서 메가더 장군한테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게 정말 참 진짜 네. 정말 요즘 청년들도 이런 기백을 좀 배울 만한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실제로 메가더 장군도 가장 많이 감명을 받았었던 게 이제 네. 학도용군들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인천 상륙 작전 때도. 네. 네. 그리고 그때 메가더 장군 또 일화에 따르면은 막 전쟁에 네네. 폐허가 된 땅에서 네네. 어떤 지나가는 한국 청년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왜냐하면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뭐 먹을 걸 달라고 할 줄 알고 네네. 지금 뭐가 필요하냐 네. 물어보니까 나에게 총을 주시오. 아, 싸우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네. 내가 한국 꼭 지켜주겠다. 네. 그 청년한테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네. 서울 수복까지 가게 된 거죠. 너무 소중한 땅이에요. 지금 이 땅들이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이 땅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이유가 거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들이 다 인천 상륙작전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서울까지. 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절대로 근시일 내에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를 할 때 네. 메가더 장군은 단칼에 딱 짝 달라서 반박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한국인들의 기상을 무시하지 마라. 맞습니다. 저 나라는 수십 년 내에 복구해갖고 정말로 세계의 어떤 그 사자우로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좀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라고 해서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가족들 만들어서 오손도손 사는 어떤 그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누구나 다 누리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웠었던 시대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지나가는 청년 한 명에게 물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네. 물으니까 총칼 한 자루를 주십시오. 네.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서 전쟁에 투입되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은 모여서 나 참전시켜달라고 네. 나도 태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메가더 장군이 보기에도 야 대한민국 진짜 여긴 살아난다 네. 그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을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서 호국 정신으로 결국 국가를 부흥시켰었던 맞습니다. 걸로 네. 생각합니다. 68년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주시고 네. 79년도에 이 기념탑을 세우신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아까 영어는 자신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영어요? 네. 한번 읽고 바로 독해해 주시죠. 예. 온준 25, 1950. 예. 노스 코리안 아니 커뮤니티.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바로 독해해버리라고요? 1950년 6월 25일. 좋습니다. 네,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예. 침략했다. 예. 한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예. Seeing their fatherland 임펄드. 네 여기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가 돼요, 진짜로. 예.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네. 피디님 저한테 악감정 있으신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벌써 다 해독하셨어요. 네. 근데 진짜 정말로 무슨 소리인지 안 들어도 다 이해가 됐어요, 머릿속으로. 예. 빠다른다 하니까, 다 이해가 됐어. 예. 아무튼 중요한 건 애국적 한국인들과 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네. 떨쳐 일어났다. 일어났다. 예.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인천에 수봉공원에 그리고 또 강화도에 그리고 인천 기계공고에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네, 인천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사실 예전에 피디님이랑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인천 되게 네.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흔적 네, 찾기.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찾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찾으면 찾아진다. 오늘 여기 그 자연보호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환경보호 하신 그 기념비도 완전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뜻밖의 정말 발견이었죠. 뜻밖의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이 6737 탐방단에서만 찾아보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6737 탐방단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인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흔적이 많이 묻어 있을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 개발 대통령으로서 네. 전국 방방곳곳을 갖다 정말로 다 이제 네.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로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깊게 진하게 묻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봉공원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제일학도 의원군 분들의 어떤 그 자취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인천에 오시는 그 관광객분들에게 이런 명소들이 정말로 알려져서 이게 바로 코리안 히스토리다. 진짜 명소예요, 완전히.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이 장소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해외에도 지금 새마을 운동이 수출되고 있듯이 맞습니다. 박정희 정신도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 청년들을 울릴 수 있는 네. 예, 그런 어떤 상징 자산으로서 네. 크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예. 이 오늘 수봉공원 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 네. 인천 시민분들, 수봉공원은 놀이공원으로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원이기도 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어디서만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딱 한 곳, 네. 이 6737 탐방단에서만, 이것도 청년들의 시각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채널, 바로 6737 탐방단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편에서는요, 더 재밌고 더 의외였던 장소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